2019년 12월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년 전의 일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옆 나라의 경제까지 침몰시키겠다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방파제 일본이죠.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자신들보다 경제 크기가 작은 한국은 막대한 경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약점을 노리면 한국과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내린 건데요. 최근 벚꽃 스캔들, 모리토모 학원 매각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총리의 고민은 사실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도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돌릴 만한 어떠한 일이라도 일단 만들어내고 보자는 심리였죠.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역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다른 분야인 경제까지 끌고 오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한국 수출 규제에 해당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의 기업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를 상쇄시킬 적당한 대안책조차 마련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국 수출 규제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일본에게 돌아올 타격에 대해 완전히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 결과 지난 12월 15일 한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들에 따르면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한 7월부터 10월까지 수출량에 대한 손해가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년도 2018년 동일분기를 기준으로 일본이 대한국 수출 총액은 1조 8,990억 엔을 기록했지만 2019년 들어서는 1조 6,433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50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4%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이 2018년 7에서 10월간 대일본 수출액은 101억 9천만 달러였고 2019년 동일분기에는 9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불과 7%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의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을 한국 반도체 산업에 수출하는 것만으로 의존해왔던 스텔라 케미와 모리타 화학, JSR 등의 기업들은 막대한 재정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매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대한국 수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타격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일본이 수출 규제가 발표난 지 불과 몇 주 동안 직접 일본 소재 부품 공급처에 방문하여 우회 수출 등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산 불화수소와 반도체 웨이퍼를 추가 공수하는 등 공급처의 다변화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수출 규제가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10월 국내 모든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진정한 탈일본화를 실현해내었습니다. 수출 규제 직후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분야의 국산화에 대한 막대한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일본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 밀려 장롱에 처박히는 신세였던 국산 불화수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 한국의 반도체 업계의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LCD 디스플레이 시장의 중국 진출로 인한 판매율 저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하락까지 겹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했더라도 애초에 제품이 안 팔리는 상황이었고 7월 수출 규제 당시 삼성전자의 창고에는 3개월치 악성 재고 디램 칩셋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보다 손해보며 팔더라도 공장을 가동하는 게 덜 손해인 상황이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핑계삼아 출고가를 올려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덕택에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인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램 칩셋 악성 재고를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 검토로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먼저 한 발짝 물러서 한국에게 수출 규제 관련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5일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개최됩니다. 2016년 이후 무려 3년 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지마야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7차 회담을 앞두고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이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며 현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국이 정부와 관련 업계의 반응은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대화 무드를 풀어나가는 듯 싶다가 뒤통수 친 적이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 들어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한국이 유엔 경제 제재 대상인 북한 측에 불화수소를 넘긴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은 믿을 수 없으므로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는 단순한 유추,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되었죠. 전 세계에서 한국과 가까우면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싸게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일본 기업들이었고,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요가 높아지며 일본산 불화수소 총 수입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문제가 될 건덕지도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명을 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 떡하니 증명되어 왔거든요. 2017년 2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채굴 열풍으로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램과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램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던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컴퓨터 램 시장의 73%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5%, 하이닉스가 28%죠. 컴퓨터 그래픽카드의 필수 부품인 D램과 비슷한 개념의 GDDR 그리고 HBM 메모리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상화폐 전용 채굴 반도체 등을 통틀어 부르는 아식 즉 주문형 반도체 주문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일본이 주장 중인 2018년 의문의 불화수소 수입률 증가 의심 사례는 충분히 해명되는 부분입니다.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2018년 급작스럽게 불화수소 수입량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반도체 수요의 증가였습니다. 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였나요? 가상화폐 채굴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주문형 반도체의 수요 증가 때문이었죠. 일본은 과거 전자제품 시장에서 미국과 함께 빅2였던 나라입니다. 명색이 과거 전자산업계의 큰 별이었다는 나라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로 태클을 걸고 넘어지다니, 이런 기본적인 현상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한국에 밀리는 치욕을 경험하고 그 충격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기억이 지워져 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수출 규제의 끝은 결국 일본이 막대한 손해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입은 손해 총량이 2배라는 치욕스러운 꼴을 보고 절대 협상 않겠다던 과거의 발언을 뒤로한 채 먼저 한국에게 수출 규제 협의 제안을 하다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낼 때는 무시하더니 이제는 연말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전력 투구하겠다며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양자회의를 별도로 갖고 싶다고 제안까지 했답니다. 자신의 정책을 손바닥 뒤엎듯이 해서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